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엔 희한하게 공기부터가 평일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어떻게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엔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8월달 꼭 계곡 가서 발 담그고 백숙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소한 저의 목표이죠. 오늘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 조용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지난 5월 하락을 일으킨 주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신뢰와 이미지가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실까지 뚫은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조용하나 싶더니 그놈의 조동아리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극단주의자들을 조롱하는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극단주의자들에게 전구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의 극단주의자들이 필요한지 물으며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만 이 전구 드립의 경우는 고전적인 미국의 농담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해당 그룹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정확히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홀더들을 조롱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왜 이런 트윗을 남긴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갑작스럽게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겠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비트코인의 극단주의자들에게 엄청난 맹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소유자 중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의 항목에 일론 머스크를 한 후보로 두고 조롱을 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닌 다른 극단주의자들에게도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가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이제 한 것이 기사화된 것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서 재미난 영상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에 관한 인터뷰를 하며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에 대하여 한 투자자의 경우는 묶어놓고 입 3대만 딱 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마음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에 가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도 사실입니다. 욕 먹어도 싸죠.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비단 저의 의견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책을 쓴 한 저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에는 반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더드 저자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붕괴돼도 결국엔 반등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스탠더드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비트코인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다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50에서 80% 붕괴된다 해도 결국엔 반등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당국의 규제는 금 같은 전통 자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비트코인은 정치적 이슈나 금융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다. 현재의 사소한 문제는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가격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인물이 이제 사이프딘 엠머스입니다. 상당히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이 인물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히 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죠. 사이프딘 엠머스의 경우는 지난 2018년 11월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약세장 당시에도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경제학자인 엠머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장난감이 아닌 약이다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은 사라질 일이 없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니라 병을 고쳐줄 약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모든 종류의 화폐를 이길 만한 존재다 언급을 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언급하는 주된 내용인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언급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ETF의 대열에도 합류하며 화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인데요. 오늘은 노보그라츠가 아닌 갤럭시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어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 연말 7만 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공동 책임자는 이제 비트코인 잘하면 연말 7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및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어반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퍼드가 올 가을까지 사라진다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7만 달러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도입은 초기 단계이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다수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길 꺼려했으나 일단 진입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에 제한된 공급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톡투플로우를 고안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플랜비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만 달러를 웃돌아야 한다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의 두 번째 불마켓이 진행 중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애널리스트인 톰 리의 경우는 최근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말 10만 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고점 대비 가격이 반토막이 나 있는 현재 시점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팔고 나갈 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 매집을 하며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포용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눈에 보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가격뿐이죠. 내재 가치는 높아져 가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파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자산 규모가 무려 3,200조 원의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또한 지난 6월 10일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를 출범하며 이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고 재무 관리자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 사업부의 출범 핵심 업무는 비트코인 ETF 서비스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내비추었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은행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업부를 공식 출범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더 블록이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업 시티그룹의 경우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부를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문건을 보게 되면 24일 시티그룹 산하 자산관리 사업부 시티글로벌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부인 디지털자산 그룹 출범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해당 그룹에 대해 암호화폐,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의 책임을 맡게 된 알렉스 크리엣의 경우는 시티 내부의 기능적인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자본시장 그리고 시티 투자 관리팀들과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티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그룹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체 암호화폐인 시티코인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었는데 아쉽게도 자체 코인인 시티코인 프로젝트의 경우는 철회가 되었었죠. 이때 당시 철회하는 배경에 대하여 암호화폐의 잠재력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 간 결제를 향상시킬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많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또한 추가적으로 철회를 하면서 시티그룹은 무역,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탐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말하면 3박 4일을 세야 될 만큼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보통 어떤 분야가 움직일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며 그 다음 개인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국가의 움직임이 기관들보다 느리게 되죠.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실제로 보이는 양상인데 지금 국가들이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단기간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가치에 집중하시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이 시장을 철저하게 이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화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소식이었는데 현재 이 소식에 대하여 많은 찬반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부켈레 대통령의 경우는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9월 7일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입 부켈레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9월 7일 합법화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비트코인의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유통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30어치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30어치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9월 7일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정식 지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비트코인과 달러의 환율의 경우는 시장 결정에 맡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우는 TV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지갑 앱에 가입한 시민들의 경우는 $30어치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료로 $30를 주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일까요? 아까 합법화 소식에서 대통령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유통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 달러의 사용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2001년 통화통합을 추진한 이후로 자국통화 발행 없이 미국의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 소식과 더불어 이를 인류의 진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달러의 영향을 벗어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30의 무료 지급의 경우는 단순 한화 기준 33,000원을 주는 것이 아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끼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주는 형태로는 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지역화폐 카드 발급으로 주었었죠. 이 카드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친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지역화폐 시스템의 인프라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본인들의 가게들도 결제 시스템이 돼야 본인 점포에 지역화폐 손님들이 들어올 테니 말이죠. 이러한 현상과 같이 인프라의 확장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 시스템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욱 편하며 좋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30를 나누어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뒤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약해지는 미국의 달러의 약세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계속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SEC의 내부 거래 정책을 보여달라는 리플사의 요청을 미 법원이 승인한 것이죠. 이 소식으로 현재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흘러들어가는 소송의 상황 속 SEC 측에서 초조해진 것일까요? 리플사의 또 다른 요청에 대하여 기각해달라며 기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EC의 경우는 리플 측 전 SEC 직원 증인 요청에 대하여 기각해달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 따르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의 소송에서 현지 법원의 증인으로 신청한 전 SEC 직원의 경우 전 SEC 재무국장이었던 빌 힌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리플의 경우는 이번 사건의 증인 중 한 명으로 전 SEC 직원을 세울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었는데 하지만 SEC 측의 경우는 빌 힌먼의 신청을 기각해달라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빌 힌먼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해 SEC의 경우는 그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선을 그은 바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시는 이 인물이 윌리엄 빌 힘먼이라고 합니다. 전 SEC의 재무국장을 역임한 인물이죠. 현재 이러한 소식들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SEC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많고 시간 끌기에 급급하며 내놓으라는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정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리플사 쪽 긍정적인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XRP의 가격이 오를만 할 때 미 SEC의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가격이 하락한 만큼 이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의 트리거를 당기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